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국고처사부 송관종입니다. 자, 가을이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은행잎이나 단풍잎이 이렇게 멋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시장은 약간 좀 탄력이 둔화되는 이런 횡보가 좀 완연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정을 잘 마무리를 하게 되면 또 다음번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황 전략이나 또 앞으로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주도주들,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할 텐데, 오늘 송견 지명을 통해서 다음 주 시장 전략 잘 마련해 보도록 하시죠. 자, 지난주에 제가 바이오 관련주들이 주도주가 좀 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이런 말씀 드렸고,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동안에 이번 주, 지난주 코스닥의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하게 좀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바이오주들 이제 흐름 좋고, 또 반도체 관련주들이 대형주들이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서 유리기판이나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강한 좀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순환매 흐름을 타고 다음 주에는 어떤 섹터가 강하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자, 다음 주에는 일단 어떤 섹터가 올라갈 수 있을지 판단을 하려면 미증시, 국내 증시 흐름을 잠깐 파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황 전략이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이 조정을 받았어요. 이유는 AI 버블론 때문에 조정을 받았죠. 그러다가 반등도 나왔는데 다시 AI 버블이 제기가 되면서 조정을 받았죠. 여기에다 연준 위원들도 지난번에 투표권이 있는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고, 파월도 약간은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 좀 퇴색을 하는 상황이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내놓지 않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시장이 약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 날은 어땠어요? 금요일 날에는 일단 고용지표가 발표되지 않았어요. 셧다운 때문에. 자, 그런데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야, 소비자 심리 지수가 안 좋네. 그러면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안 좋을 것이다. 지금 고용지표는 민간 6만 명 정도 진행이 될 거고, 또 실업률은 한 4.5%에 육박을 할 것이다. 그러면 지난번에 그 샤메 법칙, 요때에서 시장이 급등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실업률이 상당히 좀 높아졌을 때인데, 지금 상당히 실업률이 좀 높아지면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증시가 약간 탄력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다음 주에는 중요한 게 CPI나 PPI가 발표가 되는 주 후반이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AI 버블론이나 또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TSMC 실적, 그리고 CPI나 PPI 이런 경제 데이터, 요게 이제 5가지가 어떻게 조합이 되느냐에 따라서 미증시의 방향성이 단기적으로 결정이 될 수 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주 초에는 특별하게 이벤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TSMC 실적이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고, 이후에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CPI나 PPI 이런 이제 경제 데이터가 발표가 될 텐데, 일단 AI 버블론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AI 버블론이 지난번에도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파고를 잘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이 파고를 잘 넘어서려면 진짜 유효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가지 정도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 일단 고객사의 투자 집행이 현금 흐름을 동반하느냐, 그리고 패키징 병목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 수 있느냐, 이런 것이고, 또 이 AR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막 복잡한 계산을 많이 하게 되면 어머니들 머리 싸매고 드러눕죠. 자, 열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요걸 어떻게 완화시키느냐, 요게 이제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인프라 확충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또 어떤 섹터로 이어질지는 잠시 후에 이제 발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TSMC 실적은 대체적으로 좋은 긍정적인데 요게 이제 가이던스를 제시를 안 했을 때는 약간 여파를 있을 수 있겠고 뭐 대체적으로는 나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부정적인 게 좀 앞서죠. 왜냐하면 실적이 좋게 나와도 크게 반영을 못할 때니까. 자, 그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이제 CPI나 PPI 발표하는데 약간 이제 예상치는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뭐 전월 대비해서 0.3 요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PI 같은 경우는 아마 발표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CPI는 발표를 하고 PPI는 발표를 하지는 않았죠. 아무튼 요 대동소이하게 약간씩 움직일 텐데 이게 어떻게 나오든 크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할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연준 위원들의 어떤 데이터 요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자, 그래서 다음 주에 미증시는 이제 리바운딩이 나올 수 있다.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따라서 약간은 주 중반에는 방향성을 탐정하겠지만 이제 CPI나 PPI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고 일단 지금은 반등이란 말이죠. 올라가 봐야. 그리고 나서 이제 뭔가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락했고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래서 다음 주보다는 그 다음 주에 이제 방향성을 결정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쉬어가야죠. 10주 연속 상승을 했으니까. 자, 그렇다면 미증시의 이런 움직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투영이 될까요? 요즘에 그 호흡기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뭐 기침이나 감기나 아니면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많은데 형님이 기침하니 우리는 감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시장이 주 후반에 강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리바운딩이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좀 강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섣불리 어떤 걸 들어가기보다는 좀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다음 주 우리 시장 어떻게 전개될까요? 일단은 탄력이 둔화돼서 약간 부정적인 흐름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이제 다음 주에는 대통령이 이제 주요 그룹 총수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 또는 이제 달러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안 좋아지고 이게 기관의 프로그램 매도를 자극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풍선 효과로 인해서 어느 쪽이 튀어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먼저 일단 시장은 그동안 AI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갔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래서 이제 2차 전지나 자동차가 이제 연동이 되는 움직임이었죠. 야, 뭐 5,000포인트 간다는데 우리도 좀 올라가 보자. 뭐 이런 이제 분위기가 조성이 되다가 호시탐탐 이제 기회를 노리다가 어떤 거리가 형성이 되면 치고 올라갔죠. 자동차는 관세 그리고 2차 전지는 뭐 실적이나 뭐 캐징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동안에는 항상 매도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충격이 있을 때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든지 미증시가 약세를 보인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때는 이제 시장에 노출된 익스포즈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강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달러가 강세를 보였죠.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이제 한 차선으로 있게 되겠죠. 달러가 1,000원일 때하고 2,000원일 때 다르죠. 우리 주식을 팔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예전에는 1달러를 1,000원만 주고 했는데 이제는 2,000원을 줘야 되니까 배 이상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 환차선을 있게 되고 그럼 이제 부정적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현선물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 현선물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하게 되면 선물이 어떤 이론가 대비해서 싸졌죠. 그럼 기관들은 이제 여기서 싸진 선물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해지를 해요. 현물을 매도를 해요. 주로 코스피 쪽에. 그럼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죠.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거나 미증시가 조정을 받거나 이랬을 때는 코스피가 안 좋아져요. 자, 그럼 이제 코스피가 안 좋아지면 풍선 효과 이렇게 누르면 한쪽으로 이제 바람 빠진 풍선이라도 한쪽으로 이제 공기가 몰리죠. 그것처럼 시장에서는 이제 수익률을 쫓아가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주로 이제 코스닥으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안 올라갔던 그런 섹터들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야, 5,000포인트 간다고 하는데 매수를 해볼까? 근데 이제 거리가 있어야죠.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런 섹터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일정상으로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이제 4대 그룹 총수를 만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나 또는 하나 이쪽까지 추가해서 이제 만나요. 여기서 이제 마스가 뭐 잘못됐는데 마스가에 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잘 우리 경제를 좀 살려보다 도와다오. 뭐 투자도 좀 늘리고 나도 세제나 아니면 기타 뭐 어떤 규제를 완화해 줄게.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은 어떤 대형주를 급격하게 빼지 않는 그런 흐름을 만들 것이다. 다만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그리고 미증시 약세에 따른 흐름 때문에 투자자들은 익스포즈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약간의 매도는 나오겠지만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기관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사지 않았던 그런 섹터를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소비 쿠폰 해줬고 또 앞으로 이제 연말에는 광군제나 아니면 연말 뭐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어지는 이런 이제 소비 시즌이 다가오죠. 자, 이때는 이제 유통주들이 강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적도 좋고 또 이런 기대감도 있는 그 유통주들이 당분간 이제 상승하겠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많이 올라가면 5일, 조금 더 올라가면 10일, 요 정도 올라가니까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기 민감주들이 약간 탄력이 둔화했죠. 뭐 금리나 기대감도 좀 약화되고 전반적으로 시장도 침체되고. 자, 그럼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의 종목들이 좀 더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도 12월 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소 좀 약화됐죠. 그래서 금리는 내리긴 내리는데 이 금리 내리는 속도가 좀 정체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종목들이 좋을까요? 현금 흐름이 안정적이고 또 연말 배당이 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이제 자금이 몰리겠죠. 그래서 은행주들이 이제 반짝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는데 주로 보면 이제 그동안 우리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들이 있죠. 그리고 유틸리티나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 당분간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지주사 관련주들도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주사 관련주들이 좀 지배구조가 개선이 될 수 있고 배당 성향이 좀 좋아지고 또 자회사의 구조가 좀 개편이 되면서 뭐 분할을 하거나 회사를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 기대감까지 가세가 한다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일변도에 어떤 시장에서 지주사의 움직임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들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는 않지만 만약에 공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이 낫지 반도체 관련주를 추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상당히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상담에 대한 전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사항은 또 우리 이정욱 캐스터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고충을 해결해줄 국고처 2024 연간 베스트에 빛나는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이 되는 종목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한데요. 전화 상담은 070-4941-0225번으로 문자 상담은 샵 8181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 단가, 보유 비중까지 말씀해 주시면 송관종 파트너가 명쾌한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끝난 후 송관종 파트너의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전 10시부터 이어지는데요. 약세장을 압도할 핵심 주도주를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한국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 방송까지 참여하시고 알찬 정보들 가져가시고요. 그럼 송관종 파트너와 함께하는 국고처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이제
그 테마주 쪽이나 이런 쪽에서 좋아지는 종목들, 그리고 기존의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개될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 대형주들이 약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금 SK 하이닉스는 잘 살려놓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약간 탄력이 둔화됐죠. 자,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눌림을 주고 또 추가 상승이 나오는데 지금은 끌어올려서 슈팅이 나오게 되면 비중 좀 줄여지는 전략이 좋다. 그리고 줄여놓고 일부 눌러준다면 이제 그걸 최대한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는 전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는 들고 가면서 일부는 좀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저점 매수하고 이런 전략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SK 하이닉스 때문에 투자자들이 많이 물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한 7%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분위기를 이제 막 달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했는데 항상 고점에서는 그 급등이 나오게 되면 분할로 차익 실현하는 요 전략이 좋고, 이제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서운하겠죠. 자, 그러나 시간을 좀 투여한다면 충분히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형주 탄력이 둔화됐고 옐로칩들도 잘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스몰캡 관련주들이 치고 올라가겠죠. 결국은 AI 버블론이 왜 제기가 됐냐,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제 AI 버블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느냐, 바로 이제 액침 냉각이나 아니면 유리기판 모멘텀이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유리기판이나 액침 냉각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한번 슈팅이 나왔었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올라간 다음에 추격을 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이거보다는 바닥에 있을 때 미리 사고 슈팅이 나오면 팔아주고, 이것만이 살 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존의 한계 벗어나서 유리기판은 어떤 평탄하고 또 팽창의 특성이 있고 또 고밀도 배선이 가능해서 신호가 지연이 되는 것을 개선하면서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기존의 성능을 대폭 개선해 줄 수 있는 쪽은 유리기판이고, 요게 선행이 된다면 AI 성능은 혁신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AI 버블론이 제기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유리기판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의 관심 화두로 떠오를 수 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좀 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번 주에. 다음 주에는 어떻게 될까요?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고 올라가지 못한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유리기판에 이제 각종 패키징이 있는데 뭐 미세 구멍을 뚫고 또 금속 도금을 하고 또 그다음 이제 검사를 하고 리페어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유리기판이 아직 상용화 시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불온간의 상용화 시기가 다가온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뭐 실적이 좋아지고 어떤 결과가 발표되고 이럴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대감이 있을 때 올라가죠. 소풍 체육대회 가보셨어요? 자, 가는 날보다는 가기 전에 가진 상상을 다 하죠. 이번에 뭐 수학여행 가서 어떤 장기자랑을 하고 또 소풍 가서 어떤 보물찾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요즘 이제 꼬마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 어떤 모임이나 행사 이럴 때는 그 기대감, 요게 이제 더 크단 말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실제 어떤 상황에는 오히려 이제 세론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 기대감 때문에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항상 이런 기대감이 있을 때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올해는 이제 파일럿 생산을 통해서 한 1, 2년 지나면 이제 본격 양산의 시대가 도래를 하겠죠. 자,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이쪽을 유리기판으로 이제 전하는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데 잘 치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추격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라 상승 초기에 있는 그런 종목들을 이제 보는 게 좋고, 주로 PI나 HB 테크놀로지나 또는 CNG 램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상승 초기의 종목이다 하는 일은 이렇게 됐으니까
시간 관계상 요건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뭐 미주알, 고주알 이런 거보다는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리면 되겠죠. 아, 이러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유리판 관련주에 어떤 종목이 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주신다면 우리 공개 방송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이런 흐름이 가져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요즘엔 좀 덜한데 제가 한 7년 가까이 국고철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불면의 밤을 많이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희 방송을 좀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제 새벽 4시까지 뭐 방송 자료를 작성하고 뭐 이렇게 분석을 했었는데 그 시장을 앞서 나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100% 있을 수는 없겠죠. 맞출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바이오, 뭐 로봇 이런 순환매 흐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주도주들을 시적절하게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이제 공격적으로 할 단계는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는 물려도 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지금은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지금 이제 약간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는데 밖에 나가 축구하면 안 되겠죠. 일단은 비가 그치기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고 정 그치지 않는다면 이제 그에 합당한 이제 방법을 개선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공격적인 것보다는 약간 천천히 시장을 관망하는 심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에 보이지 않는 수급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외국인이 샀네, 기관이 팔았네. 이게 아니고 오늘의 주도주는 뭐네? 삼성전자가 얼마만큼 올라갔어.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리미리 내다보는 게 중요하고 또 보이지 않는 수급을 잇는 게 중요해요. 자, 지금은 어떤 섹터가 주도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 주는 2차 전지가 주도주 다시 깜짝 주도주로 등극을 하느냐 아니면 시장의 뒤안길로 다시 주저앉느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는 거죠. 왜?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외국인들은 현선물 양시장 모두 매도를 해요. 선물 매도하기 때문에 기관은 싸진 선물을 사고 비싸진 현물을 때리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와요. 코스피 쪽에 집중적으로 안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자금 어디로 돌까요? 코스닥으로 돌죠. 그래서 코스닥에서 시총 2, 3위가 누굽니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죠.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얘들은 정말 가물치 같은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한국경제 와가지고 베팅을 해서 딱 하나를 찍어서 베팅을 해서 고객들에게 이제 제시를 해드리고 집중을 해드리는 종목 중에서 에코프로가 가장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요. 한 27배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2억 5천 투자를 하셔가지고 50억을 보시더라고요. 실제로 한 74억인가까지 제가 봤는데 그래서 저는 투자금이 좀 적더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주식은 이제 한 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이런 걸 조장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현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가물치 같은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이쪽이 이제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일단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인데 에코프로가 중요하고 또 최근에 이제 삼성 SDI나 아니면 LNF 이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다음 주에 중요하겠죠. 만약에 다음 주에 이제 2차 전지가 다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약간은 이제 탄력이 둔화되고 또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반도체가 약해지면 얘네들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안 올라가면 자동차나 금융으로 방을 해주는데 자동차도 썩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고 코스닥에서 그때 이제 이 대형주들 몇 종목이 올라가고 중소형주 관련주들에서 어떤 게 치고 올라갈까요? 이때 이제 전고체 배터리나 ESS 관련주들이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전기차 수요하고는 별도로 성장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또 움직이기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전고체 배터리는 못 가요. 자,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뭐 이렇게 있죠. 근데 분리막이 있고 이 두 개 만나면 폭발을 하니까 그래서 전해액을 액체가 아니라 고체로
바꾸는 요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인데 요걸 하게 되면 안정성이 좋아지죠.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면서 충전 거리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행 거리도 항속 거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사실 전기차를 타보면 정말 좋아요. 근데 충전 인프라나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안정성이 좀 저해하는 요소 때문에 잘 안 타는데 타본 사람은 전기차를 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시장의 마지막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파일럿을 검증하는 시대가 되고 나중에는 이제 반고체 그다음에 상용화 단계를 거쳐서 이제 2030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관련주들을 움직이는데 여기 관련주들은 다 치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올라갈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최근에 뭐 한동화성이나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은데 그 상승 초기에 있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을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ESS 관련주들 여기도 보면 일단은 AI를 돌리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근데 그걸 원자력으로 돌리기에는 핵의 위험성이 있고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없으면서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ESS 이런 쪽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주보다는 ESS 관련주들이 좀 치고 올라갔고 이런 흐름은 만약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발동이 걸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속에서 또 어떤 섹터가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달러 강세 구간에서 코스닥으로 이제 자금이 좀 이동할 수 있는데 코스닥의 또 좌장격인 또 알테오젠이 있죠.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었죠. 지난주 그리고 그 전에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11월 달에는 각종 학회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완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연도 말에 이제 매도보다는 오히려 다 매도를 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가져가지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수급을 받아들이면서 강하게 올라갔었죠. 내년 1월 달에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이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전히 바이오 관련주들은 치고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알테오젠이나 ABL 바이오나 이런 종목이 일시적으로 약해졌지만 어때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의 눌림목이죠. 시장 조정 영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1300%가 전 넘더라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는 한 540 갔다가 지금 눌러놓고 있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이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바이오주들은 여전히 좋다. 그렇다면 기존의 종목들이 잘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새로운 섹터로 날릴까요?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 비만 치료제를 먹고 확실히 좋아지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그리고 정말 멋있어졌대요. 그런 분들을 많이 봤는데 이 시장이 앞으로 더 파이가 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서구화된 식생활 또 운동도 좀 안 하고 이런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하면 비만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약간 비만이 있는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많이 드십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좀 이제 주로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주로 좀 이렇게 저 생각 나는 별로 안 먹은 것 같은데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별로 안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활동량에 비해서 많이 먹기 때문에 살이 찌고 그다음 저녁에 좀 안 먹는 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노래 부르는 곳에 가서 노래를 부르시든가 운동 좋아하시는 분 운동하시든가 어떻게 6시 이후에 뭐 안 먹어야 되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식욕을 통제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근데 식욕을 통제할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를 닦거나 그 자리를 떠나거나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시체말로 이런 거 했더니 어떤 분이 방송에서 그런 말을 써도 돼. 근데 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깨작깨작 한다고 하잖아요. 밥알을 샌다. 근데 사실은 자녀들에게 밥알을 세고 많이 안 먹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요즘에 최대한 맛을 음미하는 거. 부자는 혀로 먹고 또 거지는 또 목구멍으로 넘기는 맛에 먹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이 막 이렇게 급하게 막 넘기는 맛으로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맛을 음미해 봐요. 작은 조각으로 계속. 그러면 습관적으로 안 되더라도 자꾸 있더라도 그렇게 하면 이 포만감이 자꾸 느껴지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을 음미하자. 그래서 뭐든지 막 물도 음미하고 옥수수도 음미하고 뭐 사과도 음미하고 자꾸 그런 습관을 들면 좀 적게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은 시청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세요. 저희 팬들이. 근데 뭐 다른 것 때문에 약간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적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만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비만 치료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의 이제 움직임이 좋은데 비만 치료 관련주들. 지난번에 이제 몇 종목 찍어드렸죠. 이 ADC 쪽에서는 뭐 알테오지언, ABL 바이오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한미 약품을 했는데 10년의 서름을 한 방에 날릴 종목이다. 그래서 아마 저는 한미 약품이 강하게 치고 올라갈 걸 보입니다. 역시 이제 저는 알테오젠, ABL 바이오, 삼천당 그리고 한미 약품을 편입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랠리가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이 비만 치료 관련주들 그 종목들을 또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다음 주에도 이제 여전히 좋아질 거고, 그다음 이제 AI가 바이오를 품으면 좋다. 그래서 AI가 바이오를 품은 종목들이 움직인다. 로봇 관련주들 이후에 AI가 이제 한번 올라갈 텐데 아직은 버블론 때문에 잘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AI가 바이오를 품는 이쪽 섹터가 이제 강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요건 이제 신약 개발을 단축하고 또 그 사람이 오진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I의 힘을 빌리면 오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영산 진단하는 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에서 이 AI가 많이 도입이 된다.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AI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가 바이오를 품으면 치고 올라간다. 기존의 쪽은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플랫폼, 뭐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쪽 잘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수출하거나 또 글로벌 빅파마하고 협업 관계를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계속적인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히 이제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 상대방이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더라도 다른 파트너한테 할 수 있는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죠. 그래서 알테오젠, ABL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인 상승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이 이제 73만 원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증권가에서. 근데 최소한 거기까지는 도달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 ABL 바이오는 제2의 알테오젠이 될 수 있다. 왜? 제가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쪽이 이제 코스피로 합병되면서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때 그때 셀트리온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거냐, 헬스케어를 알테오젠을 이야기를 했었고, 또 알테오젠의 자리를 빈 자리를 누가 대신할 거냐, ABL 바이오가 대신할 수 있죠. 왜냐하면 BBB 플랫폼 플러스 이중항체, 여기에 대한 이제 미국 자회사 큐리옥 바이오를 이제 발족시켜 가지고 ADC 쪽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수급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여전히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이 약간 조정을 받겠지만 반도체 일변도의 시장에서 또 자동차 2차 전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약화됐다는 거죠. 그럼 이제 바이오로 자금이 돌 수 있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구글 골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 정부의 이제 입장이 정해지는 다음 주가 되는데 요때 뭐 큰 기대감은 갖지는 마시되 다만 이제 어느 쪽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 뭐 AR이나 XR 이런 쪽의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여러 종목들이 좋지만 네이버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이 좋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로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검색하거나 또는 모빌리티 생태계하고 결합 이런 것들 때문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고정밀 지도를 반출하게 되면 이제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AR 이쪽에도 강점을 보이지만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 약하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시장이 반등도 나오겠지만 세게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단기적인 수급을 확실하게 방향성을 결정해 줄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수많은 방법을 해봤죠. 저는 주식에 자신이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무더기도 노력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은 냉정해요. 주식 잘한다고 막 이렇게 친하다가도 제가 찍어준 종목 안 올라가죠. 그럼 당장 돌아섭니다. 지인들도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투자자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실질적인 대박을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실질적인 상승, 수익 안 돼요. 대박을 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써봤다. 알테오젠 지금 다음 주에 또 올라가겠죠. 11선 정도 지지돼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ABL 바이오도 11선에서 지지되고 다시 한번 랠리가 나오죠. 근데 저게 1300%, 1400%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ABL 바이오는 550 올라갔다가 약간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삼천당 제약도 한 300% 가까이 올라갔다 약간 눌림목을 주고 있고 한미약품은 이제 시장의 수급을 빨아들이면서 치고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 바이오 쪽에 주력으로 이렇게 네 종목을 좀 끌고 올라가고 있는데 ABL 바이오는 풀베팅을 해서 저런 종목들을 끌고 올라가지 못한 이유가 있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종목만 좋아하고 또 저걸 끝까지 못 들고 가는 이유는 수익금으로 매수를 했다면 마음의 여유가 있겠죠. 그냥 좀 덜 먹는다 생각하고 그래서 저런 주도주를 베팅을 해서 끌고 가고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적은 수익금으로 이제 항상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법으로 하면 매일 먹고 크게 먹으면 매일 먹을 수 있으니까 크게 먹는 것에 급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매일매일 움직이는 종목을 짜릿하게 매매하면 기분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래서 지난 이제 금요일 날은 삼성공조 두 종목을 찍어드렸어요. 삼성공조로 하자, 인구루드랩을 하자. 근데 거래 많은 종목들이 좋지는 않다.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화장품이나 아니면 뭐 액신 냉각이나 이런 종목들을 하자. 근데 여기 2로 가는 첫 번째 종목을 하면 약간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갭이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 삼성공조 10% 치고 올라갔고 인구루드랩은 21% 올라갔죠. 매수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사는 거예요. 눌림목에서. 그러면 눌림목에 사서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 해드렸는데 16,500원대부터 VI가 풀리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제가 딱 요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요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딱 꼭지에서 팔 수 있죠. 단기 매매도 바닥에서 사서 꼭지에서 팔 수 있는 이런 경험도 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항상 잊지 말자 625, 60선이, 20선이, 5선 위에서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바이오를 해야죠. 그런데 요날 제시해드렸는데 2, 3일 만에 한 25% 치고 올라왔죠. 요건 첫 번째 종목으로 자꾸 드립니다. 안정적인. 그래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올라가면 또 팔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26,500원이면 요 꼭지에서 한 팔 수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던 그 내역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 이틀 또는 당일 이런 수급을 이제 맛볼 수 있겠고 항상 모든 준비가 되어서 정비를 초기에서 튀어 올라가는 종목이 갭상승을 동반한다면 약간의 갭상승은 매수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날 매수해서 상한가 치고 하루 눌림목 주고 그 다음날 급등 나면 3일에서 5일 올라가면 팔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 꼭지에서
팔아드렸는데 이렇게 분할로 차익 실현하면 단기적으로 뭐 53% 이번 주에 제시드렸는데 이런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오 테크닉스도 또랑형이라고 하는데 20, 60 사이에 주가 갇혀 있다가 땅 튀어 올라가면 요 잡으면 당일날 18%. 근데 항상 상한가를 못 들어가고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 문자 보내드린 내역이니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아침에 사서 고점에서 팔면 재미있는 매매가 되겠죠. 그리고 새내기주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좋아요. 제가 이제 보통은 새내기주들을 눌림목을 준 거라는데 얘는 상장하고 그 다음날 이제 조정이 다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해드렸는데 연속 상한가가 나오고 3일째 상한가가 나와서 이제 또 요날은 팔아야 된다. 그래서 팔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빠지는 요런 이제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요건 이제 3일 동안에 96%가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입니다. 1,000만 원 투자하면 얼마입니까? 요런 단기 매매를 해서 투자금이 적은 분들은 좀 하고, 그다음에 좀 재미를 보면 상당히 주식에 대해서 자유롭겠죠. 단기로 저점과 고점을 잡는 게 쉽지는 않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90% 확률로 잡더라고요. 그래서 종목당 평균 수익률이 한 10월 달에 20%, 그 3월 달에 아니 9월 달에는 한 35%이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승률은 한 90% 가까이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이런 매매가 재미있다. 그러나 어쨌든 3일 연속 급등이 나오면 무조건 좀 팔아주는 게 좋다. 근데 사람이 급등하면 상한가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상한가 갈 때 그때 파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꼭 주는 수익을 챙겨주는 게 좋고, 최근에 이제 뭐 삼익제약이나 이런 종목들도 단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상당히 지난주, 이번 주 최근에 매매가 재미있는데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탄력이 둔화됐어요. 그래서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저도 T-로보틱스 상승할 때 차익 실현해주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이런 구간에서 했는데 항상 매수는 20선 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기 평선 수렴시키면 매수해서 급등 나면 3일에서 5일 올라가면 팔아주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PNS, 로봇주는 이제는 끝났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로봇주를 뭐 어떤 경우에 200%, 어떤 경우에는 뭐 150%, 500, 600 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그 바닥에서 사고 남들이 열광할 때 팔아주고, 이제 이거 끝나고 이제 또 AI 관련을 할 때 이제 대한전설 했는데 이것도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고, 근데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항상 그 새내기주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프로티나 같은 경우에도 뭐 340% 치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바이오가 움직일 때는 바이오 집중하고, 근데 항상 투자자들이 많이 올라갈 때 관심을 갖지 말고 천편일률적으로 하실 때는 항상 뭐가 수급선 60선과 생명선 20선이 수렴이 돼야지,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줄 다리기 할 때 모든 그 참여자들이 힘껏 당기죠, 한꺼번에. 그럴 때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이 될 때 상승 초기에서 공략하면 주식이 항상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거 기억하시면서 그때그때 시장이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겠냐. 반도체가 올라갈 때는 반도체만 해야죠.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나 이런 종목은 약간의 기간 조정 받으면 또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홀딩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고 또 종목도 좀 제시해드렸는데,